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카톨릭 대주교가 트럼프 차기 대통령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 책임자들은 몇 시간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러시아 해킹은 분명하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미국 정보국을 개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개혁 이유 가운데는 자신의 당선을 러시아의 해킹이라고 본 그 정보국이 깎아내렸기 때문이었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45대 대통령 취임식은 참가자는 역대 대통령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시위대가 약 5분의 1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책임 있는 공화당이라면 어떻게든 국민이 갖고 있는 보험 커버리지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잡지 머니가 인용한 말로 급격한 오바마 케어 완전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헬스케어와 이민 등 연방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가 에릭 홀더 전 법무장관을 법률 자문으로 고용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가 2020년 대선에 출마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시작했다는 말이 들립니다. 평생을 월스트리트 큰손을 위해 일한 사람이 월스트리트 규제를 총괄하는 증권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됐습니다. 메이시스가 곧 68개 스토어에 문을 닫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미국의 베스트 다이어트 시사주간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연례 다이어트 리스트가 발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트럼프를 급히 판단하지 마세요. 레이건 때도 처음엔 국민이 그를 잘 믿지 않았습니다. 비엔나의 대주교의 평소에도 좀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런 그 대주교입니다. 크리스토프 쉔보린이라는 대주교가 지금 신년이 되니까 세계 그 각 언론에서 전부 그 중요한 인물들을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신년 인터뷰 오스트리아의 그 독일어 신문입니다. 크로넨 자이tun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주교는 원래 그 베네딕토 16세 때나 프란치스코 그 추기경 선출할 때 그 선출단에 포함이 돼 있었고 평소에 정말로 그 솔직하게 차기 그 교황이 누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해왔고 하는 그 대주교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정말 더 나은 문제 해결 방법을 갖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대재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이 당선됐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었습니다. 아이, 저 캘리포니아 배우 출신이 뭘 한다고. 그런데 어땠습니까? 서둘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올해 나이가 71살이고 1998년부터 대주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오픈마인드 돼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만일 그 유럽이 이슬람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슬람교를 비난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 중동과 아프리카가 이슬람교 이전에 그 기독교의 뿌리로 가길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쪽이 그 크리스찬이었으니까 다시 그것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렇다고 해서 유럽이 자발적으로 뭐 이슬람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도 뭐 본인으로서는 비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굉장히 이 정도면은 여러 가지 그 솔직한 말을 하는 사람인데 트럼프 좀 지켜보자는 서둘러 판단할 때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이 뉴스는 보통 이 뉴스의 성격은 워싱턴 포스트가 먼저 보도를 해야지 마땅하게 느껴지는데요. 아니면 뭐 뉴욕타임스 정도라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 트럼프의 그 주변 인물과 그 가까운 사람에게서 그 들은 것이죠. 아마 그 월스트리트 기자가 더 그런 그 정보를 많이 갖고 있었던가 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그 차기 대통령이 미국 정보국의 재조직을 이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전 작업을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는 미국 정보국을 축소하고 재조정한다. 여기에는 중앙정보국 CIA도 포함됐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그 당선자가 선거 내내
또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미국 정보국을 상당히 그 비난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런 일은 있기가 참 힘든데 그 러시아의 해킹에 대해서 뭐 공화당에서도 거의 드러내놓고는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그 인수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널드 트럼프 그 차기 대통령과 동의하지 않으니까요. 러시아의 그 해킹 사실에 대해서 그 미국 정보국의 말을 믿지 않고 줄리안 아산지도 나도 여러 가지 그 정보를 러시아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다 했는데 그 말을 그 트럼프 당선자가 믿는다는 것이고요. 지금 그 어떤 것을 그 축소하느냐 하는 것이 국가정보국. 국가정보국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200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National Intelligence입니다. 그러니까 그 CIA와는 달라요. 중앙정보국 Central Intelligence Agency와는 다릅니다. 그때 왜 이 국가정보국을 만들게 됐냐면은 2001년도에 9.11 공격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정보국 사이에서 정보국들은 정보 공유를 잘 안 하잖아요. 같은 그 국가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테러리스트의 명단이라든가 등등 뭔가 그 코디네이트하는 그 리에종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국가정보국인데 지금 인수팀과 그 가까운 사람이 그 월스트리트에 정보를 준 것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이 국가정보국이 너무 정치화됐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미국의 그 국가정보국이나 CIA나 모든 그 FBI나 등등 정보 커뮤니티가 자신의 승리를 과소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자가 굉장히 불만이랍니다. 러시아의 해킹에 의해서 힐러리 클린턴이 조금 표를 덜 받았고 본인이 그 이득을 받았다는 그런 그 지적을 아주 그냥 몸서리치게 싫어하는 사람이 트럼프 당선자랍니다. 그래서 CIA의 경우는요, CIA의 본부의 스텝을 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지부라고 할까요? 필드에 더 많은 사람을 그 배치하게 된다는 것인데 사실은 트럼프 당선자가 미국의 국가정보국이 많이 그 정치화됐고 그런 그 구체적인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정보국에서 한 번도 일을 해본 사람이 아닌데 정부에서요. 이게 다 지금까지 인수팀에서 함께 일을 해오고 그 자문을 받고 하는 사람들의 역량일 텐데 뭐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본인의 어떤 그 분명한 그 뿌리가 있을 거고요. 은퇴한 장성 그 마이클 플린이 자문이잖아요. 이 사람이 국가정보국에서 2013년도에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 전국 그 당시에 그 정보국장이었던 제임스 클래퍼 등등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이고 오늘 그 제임스 클래퍼는 지금도 미국의 그 새벽부터 계속 지금 청문회가 시작이 돼서 열리고 있는데 이 러시아가 해킹한 것이 분명하다. 미국은 앞으로도 어떠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기 대통령의 자문이 본인이 그 쫓겨난 국방 정보국 같은 데서 굉장히 그 정보국 자체에 그 좀 그 나쁜 감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많이 그 자문을 했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자 이제 많은 공화당 의원들조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한 몇 시간 동안 방송을 준비하면서 청문회를 이제 좀 봤는데요. 그 사이에 많은 의원들이 2012년 이후에 줄리안 아산지라는 사람은 에콰도르에 있는 런던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스웨덴에 송환되면은 강간 혐의로 재판받게 되니까 그것을 피하려고요. 그런 사람 말을 믿는다. 이게 이제 린지 그레함 공화당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또 마찬가지예요. 존 맥케인 상원 의원도 상원 오늘 무기위원회의 청문회거든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가 했다는 것이 미국의 17개 그 정보국 미국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서 내린 결론인데 어떻게 줄리안 아산지의 말만을 믿을 수가 있는가. 국가안보국도 미국의 그 사이버 사령부도 똑같은 결론을 내렸는데 러시아가 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결론에 대해서 믿지 않고 줄리안 아산지의 말이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국가의 그 애국적인 리더들과 국내 정부의 그 운영 과정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전쟁이다라고 존 맥케인 그 상원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고요. 역시 존 맥케인도 트럼프와 굉장히 그 생각이 다른 것이죠. 트럼프 당선자는 커뮤니케이션 팀조차도 다음에 트럼프 당선자가 어떤 트윗을 할까?
전혀 모른답니다. 역시 오늘 이 내용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는데 백악관의 이제 차기 그 대변인인 션 스파이서 씨가 얘기를 하는데 이 대통령 차기 이 대통령이 트윗을 할 때는 뭐 저희는 뭐 메모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리고 뭐 그렇다고 저희가 뭐 컨설팅을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익사이링이에요. 어떤 것이 나올지 이렇게 약간 이제 농담 섞인 얘기죠.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어드바이저였던 데이비드 엑셀로드가 지금 CNN에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에 그 커멘트 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얘기를 했고 버락 오바마의 그 전 그 대변인도 정말 그렇기는 참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의 차기 대변인은 트럼프 당선자가 굉장히 그 전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서 시작을 해서 어디서 끝낼지를 뭐 할 때마다 분명히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을 하면서도 현재로서는 트윗을 계속 할 것이라고 하고 결과가 좋으면 트윗을 할 것이고 그게 트윗이 됐건 기자회견이건 아니면 전화이건 미팅이건 뭔가가 그 성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인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다 하는 게 이제 그 백악관 대변인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회견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선되고 나서 본격적인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는데 기자회견을 하면서 본인도 그 기자들과 여러 가지 이제 뭔가가 이제 개롤롱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제 생각에는 아직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당당하고 뭔가를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내지르고 그러는 스타일이기는 하지만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그 방면에서 수십 년 동안 일했던 사람들 앞에서 뭔가 스피치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몇 분 정도. 그리고 나서 스피치보다도 훨씬 중요한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막 들어올 때 트럼프 당선자가 본인이 아직은 그것을 소화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는 게임을 왜 해? 하면서 이 트위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나라 지도자나 다 마찬가지죠. 뭐 한국을 포함해서 유럽이든 일본이든 뭐 아프리카든 뭔가 그 지도자가 뭐 독재자건 아니건 민주적인 그 지도자이건 본인이 자신이 있으면 기자회견 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여러 가지 그 뭐 대국민 담화라든가 이런 것도 적혀 있는 것만 달달달달 읽고 이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의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영국의 총리가 항상 그 의회에 나가서 뭔가를 얘기를 하고 의원들이 그 총리를 뭐 굉장히 미국에서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처럼 총리를 마치 그 공격하는 것처럼 하는데 총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우선 기본적으로 그 정책적인 철학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뭐든지 다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모르는 것도 있죠. 어떻게 다 알겠어요. 총리라고 해서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숫자 같은 것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인 그 개요 같은 것은 모를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떤 국가의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고 아직까지 그 트럼프 당선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5대 대통령 취임식이 다음 주인가요? 1월 20일인데 참석자의 5분의 1은 시위대가 된답니다. 특히 이제 그 여성들의 행진이 많은데 의회에서는 여성의 권리가 인권이라고 하는데 이 트럼프 당선자는 여성의 권리를 너무나 그 무시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국 공원국에서 추산하기는 뭐 한 20만 명이 그 여성들이 시위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이제 그 다음 날이고요. 21일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당선자의 그 취임식에도 한 100만 명은 참석할 것으로 예상을 한답니다. 미국은 이제 전국 그 공원국에서 이런 것을 추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100만 명 가운데 5분의 1은 시위대라고 하고 100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버락 오바마가 그 대통령에 취임을 했을 그 당시에 첫 번째 취임식에는 180만 명이 나갔고 그때는 정말로 그
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아마 워싱턴 그쪽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리처드 닉슨이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제 그 취임식을 할 때 그때도 그 시위대가 좀 많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는 시위대보다는 좀 그 기대하는 뭔가를 그런 사람들이 훨씬 그 많았던 것이고요. 물론 그 기대가 실망으로도 많이 변했기는 했습니다만.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캘리포니아주와 연방정부, 마크 저커버그, 오바마 케어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잡지 그 머니가 오바마 케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사를 보도를 했는데, 사실은 그 오늘의 미국을 미국 각 지역에서 여러분들께서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다 그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선 그 밝은 면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오바마 케어를 없애면 그 공화당의 재난일 것이다. 잡지 머니는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이 하나 붙어요. 대안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어제였었죠.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의회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오바마 케어 대 트럼프 케어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를 하더군요. 트럼프 케어라는 대안이 없으면 2천만 명이 지금 들어있는, 2천만 명 이상이 들어있는. 근데 그 가운데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런 병 때문에 건강보험을 갖지 못했었던 사람, 죽으라는 얘기예요. 보험도 없이 이런 병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치료를 하겠어요? 집 몇 채 다 팔아도 또 집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 케어가 병력이 있던 없던 다 받아주게 한 것이죠. 암 환자, 당뇨 환자, 보험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2천만 명이 가입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 전에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했을 때는 또 불만은 할 수 있었어도 굉장한 그 격분이라던가 어떤 행동까지는 하지 않지만, 이미 내가 암 환자인데 당뇨 환자인데 오바마 케어라는 건강보험을 갖게 된 사람이라면 이것을 박탈한다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공화당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해서 보험 커버리지를 갖도록 할 것이다. 왜냐하면요, 그런 것이 없지, 오바마 케어만 빼고 사람들한테 주는 게 없으면 어떻겠어요. 미국이 묘하게도 그 하원 의원은 2년마다 한 번씩 선거가 치러지잖아요. 지금 공화당이 하원, 상원, 백악관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2018년에 2천만 명이면은 가족들이 있고 하면 또 그 가족의 친구들, 이런 것들이 또 실제적으로 나의 생활과 연관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건강이잖아요. 건강을 넘어서 생명이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그 공화당 의원들에게 표를 주겠습니까? 공화당이 완전히 대안도 없이 오바마 케어를 없앤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쉽지가 않을 것이다라고 그 잡지 머니가 보도를 했고요. 이미 뭐 공화당이 시작을 했어요. 예산 관련 그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줄인다는 것인데, 물론 그 어떤 일부 부분은 곧 그 의회의 결정으로 뭔가가 좀 그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프리미엄의 세금 공제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개인과 고용주가 뭐 강제로 하게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머니가 예상하기는 잡지요. 비교적 가까운 시일 안에 뭐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 밖에는 전체를 없애기는 너무나 그 힘들고, 그리고 또 이것은 정부와 보험회사와의 계약이 또 들어가는데,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면 그 보험회사는 보험을 끝낼 수 있다는 게 이제 계약 조항에 들어있고요. 그래서 replacement plan 이런 것이 없으면 도저히 그
이것은 없앨 수가 없다 하는 게 그 팀 조스트 워싱턴 그 유니버시티 워싱턴 앤 리 유니버시티의 법 전문가 헬스케어 법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갖고 있을 때까지는 갖고 있으면서 상황에 따라서 혜택을 받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가입하실 수 있어요. 2017년 그 혜택을 받으시려면 1월 31일이 데드라인이라잖아요. 캘리포니아는 뭐 캘리포니아 것이 따로 있습니다만 healthcare.gov로 들어가셔서 그 해야지 되는데 어쨌든 공화당이 뭔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는 오바마 케어에 가입해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계속 그 혜택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헬스케어를 포함해서 캘리포니아주는 뭐 오바마 케어도 어느 주보다도 가장 그 빨리 또 가장 그 강력하게 사랑하면서 환호했었던 주잖아요. 그게 이제 그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캘리포니아주는 뭐 민주당이 다수당이기도 하고요. 해서 캘리포니아주가 에릭 홀더를 이제 그 법률 자문으로 어제 그 고용을 했습니다. 헬스케어, 이민, 이 전에 그 법무장관을 할 때 이민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그 많은 이민자의 권리 보호 같은 것을 얘기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민권, 에릭 홀더가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최초의 그 법무장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민권에 대해서 강한 그 자신의 그 신념과 철학과 어떤 그 정치에 있어서의 원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에게 의심받고 또 뭐 차 타고 가다가 멈춤을 당하고 뭐 그런 일들을 본인이 겪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권 그리고는 이제 캘리포니아주가 기후 변화는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가는 이슈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는 뭐 꼭 그 지구를 생각하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후 변화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해서 주 경제가 좀 그 활성화되는 그런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릭 홀더를 고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법률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릭 홀더가 일하고 있는 법률회사는 이제 각 주의 검찰과 함께 일을 하는 회사인데 필요한 때마다 자문을 하는 것이고 연방법이 변화가 되면은 캘리포니아주에 어떠한 그 영향을 미치는가 특히 이제 이 부분을 계속 에릭 홀더 전 법무장관이 모니터링을 한답니다. 에릭 홀더는 이제 지난 10월에 도널드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자를 그 당시에는 후보였었죠. 굉장히 그 비난을 했어요. 위험한 사람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어제 이 뉴스가 나왔을 때는 제가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자세히 보지 않았었던 거죠. 페이스북을 만든 아주 젊은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이 뭐 미국의 50개 주를 전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난다고 한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젊은 사람이 뭐 할 일도 많고 중국어는 이미 와이프가 그 차이니스 아메리칸이잖아요. 통해서 중국에도 가서 말할 정도로 배워놨고 그랬는데 뭐 사업에 필요해서 그런가 그 정도로 생각하고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넘어갔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거의 모든 언론이 왜 마크 저커버그가 이 미국 전국을 투어한다고 할까 하면서 대통령 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보는 겁니다. 2020년이면 지금 그 3년 남았기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 굉장히 그 마크 저커버그가 가만히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그 페이크 뉴스라든가 이런 것이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퍼져나간 것에 대해서 좀 곤혹을 치르기는 했지만 사람이 가만히 있을 때요. 물도 이제 가만히 있을 때요. 끓어서 뭐 비등점 이런 거 다 이렇게 하고 그랬을 때가 뭔가를 준비하는 무서운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정치 캠페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그 밑에서 물밑 작업을 싹 하는 때가 있답니다. 오늘 이제 역시 그 테크놀로지 회사의 CEO이기 때문에 와이어드라는 잡지가 제일 먼저 지적을 했고요.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도 역시 좀 그 긴 기사로 보도를 했는데 어제는 그 뉴스의 헤드라인들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의 새해 결심 50개 주를 다 다니겠다. 다녀서 뭐 하겠다는 얘기냐면요.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를 할 텐데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본인은
너무 부자로 살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이제 접하는 사람도 아주 그 한정됐을 것이고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가? 미래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억만장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것이 아마 그 대통령 그 선거에 나가려고 그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전에 무신론자였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종교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에서는 종교 없는 사람이 대통령을 한 적이 없습니다. 카톨릭 대통령을 받아들인 것도 존 F 케네디 때였고, 그러니까 종교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아마 그 페이스북에 그 주식 관련해서는 30%가 아니면 이사의 승인이 있어야지 본인이 그 연방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고, 뭐 승인을 안 해도 공직자를 할 수는 있답니다. 2년에 한정돼서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뭔가 그 주주총회가 있어서 30%는 그 되는가 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을 떠나서도 뭔가 전체적인 컨트롤은 뭐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투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요. 그래서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뭐 미국에 말하자면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30대의 대통령에 출마할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적어도 올해 그 30개 주를 다닌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크 저커버그가 이미 20개 주는 다녔습니다. 그래서 올해 30개 주를 다니면 전체적으로 다 이제 50개 주를 전부 다니면서 사람들 민심을 파악을 한다는 것이죠.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여러 명의 이름이 거론돼요. 코리 부커 같은 사람, 그 젊은 사람 스포츠맨 출신, 이 사람도 2020년 대선 후보로 지금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사실은 민주당 이렇게 돌아서서 보면은 힐러리 클린턴이 아니었다면 참 나올 만한 참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어떠한 그 거목도 이만저만한 거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치계에서는 감히 누가 명함을 못 내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참하게 지고 말았지만, 어쨌든 뭐 2016년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잠시 뒤에는 제가 헤드라인에서는 메이시스만 말씀드렸는데, 좀 전에 그 광고 나갈 때 보니까 Kmart와 Sears도 결국은 뭐 많은 스토어의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결국은 추세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죠. 생활과 관련이 있으니까. Sears 그 홀딩사가 Kmart와 Sears의 모 회사인데, 그러니까 그 Kmart하고 Sears가 계열사인 거예요. 150군데의 문을 닫는데 올 봄에 닫는답니다. Kmart가 108군데, Sears가 42군데. 재고 정리가 1월 6일부터 내일부터네요. 시작이 되고, 대부분 그 3월에 문을 닫고 40개 주에서 전부 문을 닫는데, 보니까 그 Kmart의 경우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쪽 주변 좀 볼까요? 지금 리스트가 쭉 나와 있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에는 없네요. 베이커스필드, 뭐 킹스버그 이런 데는 문을 닫고, 그리고 또 한 군데인데 뭐 잘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도시예요. 그러면 Sears는 어디 문을 닫는가 한번 캘리포니아 주를 볼까요? Sears. Sears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닫는 곳이 없군요. 그동안 많이 닫았잖아요. 또 닫아요. 이유는 이제 메이시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이시스도 68개의 스토어에 문을 닫는데, 그러면 10,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3,900개 레이오프되고 6,200개 관리팀에서 일자리를 줄이는데, 수입이 없으니까 문을 닫죠. 판매가 지난 분기에 2.1%가 줄어들었고, 이게 이제 할러데이가 끝나고 나니까 다 그 점검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메이시스는 지금 그 주식 값이 거의 그 10%가 내려가서
올해 중순쯤에 그 메이시스는 전부 다 그 닫는답니다. 그래서 닫고 나서 그 투자를 다른 곳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그 가라앉는 배에서 우리가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박스 스토어, 전형적인 스토어에서 물건을 많이 안 사잖아요. 디지털 비즈니스를 하고 그리고 마케팅에 좀 투자를 할 것이다 하는 게 메이시스의 얘기거든요. 이렇게 메이시스가 됐건 시어즈, K마트 문을 닫고 새로운 그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2017년도의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월터 J. 클레이튼이라는 사람이 증권거래위원회 의장, 증권거래위원장으로 지금 이제 지명이 됐는데 트럼프 당선자가 그는 룰을 지키면서 미국의 재정기관을 안전하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딱 그 낙점을 했습니다. 이 SEC요. 그 증권거래위원회를 재정 규제와 집행에서 어떤 그 아주 정말로 그 지금보다 다른 아주 혁신적인 기구로 바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월터 J. 클레이튼이라는 사람이 설리반 클로멜 LLC 이 법률 회사의 그 파트너인 겁니다. 월스트리트에 골드만삭스를 이 법률 회사에서 지난 그 100년 이상 자문을 했었고 골드만삭스의 주요 딜은 뭐 100년 이상 자문을 했으니까 전부 맡았죠. 그리고 이제 중국 인터넷 그 파워하우스인 알리바바 큰 은행들 다 그 사고 파고 하는 것을 맡았었던 그런 그 회사인데 글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무역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은 좋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평생을 월스트리트를 위해서 일해온 사람이 트럼프가 약속한 큰 은행과 헤지펀드를 좀 이게 개혁을 하겠다 하는 것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러면 큰 은행과 헤지펀드 하면은 잘 안 와닿습니다. 그런데 큰 은행이나 헤지펀드에서 어떻게 돈을 버느냐? 은퇴자나 이제 그 돈을 은행에 저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손해가 갈 수도 있게 하면서 이득을 많이 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지명에 대해서는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트럼프 그 당선자의 앞으로 함께 일할 사람 그 지명은 뭐 그 초지일관 똑같습니다. 돈 많은 사람 지금까지 본인은 기득권을 깨겠다라고 하면서 당선이 됐는데 기득권에서 그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는 최대한 뭔가를 누린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발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그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뭔가에서 일자리에서 그 일하는 분야에서 최고로 올라간 사람은 능력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뭐든지 좀 섞이는 게 좋잖아요. 섞여야지. 그리고 이런 시절도 보내보고 저런 시절도 보내보고 한 사람이 그런 모든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으나 그게 불가능하다면 행정부 안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뭐 아주 뭐 입에 풀칠도 못하지는 않으나 그렇게 뭐 화려하게 평생을 금수저 물고 자라서 이렇게 산 사람은 아닌 사람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는 그런 사람이 너무 없다는 게 굉장히 현재로서는 조금 위험해 보일 수도 있죠. 트럼프 당선자 그 자체가 워낙에 부자라서 선거 끝나고 첫 번째 인터뷰에서 저는 그 대통령 연봉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잖아요. 1달러만 받아도 된다. 그리고 나서 근데 전 대통령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얼마죠? 하고 그 사회자에게 물어봤어요. 인터뷰어에게. 그랬더니 그 인터뷰어가 40만 달러예요. 1년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트럼프 제가 그때 얼굴 표정이 생각나는데 됐어요. 그렇다면 더욱더 됐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본인이 뭐 지금 뭐 8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정도 자산이 있다는 사람이 1년에 40만 달러 준다니까 됐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다 또 룰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룰을 공화당이 하원이 이번에 이제 가능하게 대통령이 1달러만 받도록 했답니다. 1876년법인데 특별한 연방 공무원 그 봉급법이라는 게 있어서 예산을 이유로 연방 공무원이 1달러만 받도록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다시 복원시킨 건가 봐요. 1876년도에 있었던 것을.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러한 것이 악용될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일부 연방 공무원들은 악용한다고 하는 것이 트럼프 인수팀이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다. 어떤 그 중요한 자리에 1달러만 받도록 하는, 그렇게 이제 유도해 나갈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어떤 거냐면 기후변화는 가짜다라고 얘기했었던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잖아요. 기후변화를 책임지는 사람이나, 그러면 돈 하나도 안 받고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너무너무 부자면. 그러나 아이를 키워야지 되고 나도 먹고 살아야지 되는데 누구나 다 1달러만 받고 연봉을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악용될 것을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뭐 1달러 받고 일하는 그런 그 정치인들 많아요. 예전에 그 리처드 리어던 LA 시장도 그랬었고, 그 밖에도 뭐 여러 사람이 1달러만 받고 일했었던 사람이 있죠. 잠시 뒤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강 문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이어트의 이름이 이렇게 많으리라고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시사주간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올해로 그 7년째 미국의 베스트 다이어트 그 리스트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이어트 뭐 애킨스 뭐 이 정도까지는 들어봤는데 마인드 다이어트라는 것도 있고 이제 인식 그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것. 지난해에는 2위였는데 지금은 이제 올해는 그 3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쉬 다이어트라는 게 있는데 고혈압 멈추는 것에 굉장히 그 포커스를 둔 것. 원래는 그 저혈압 환자를 위해서 개발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워낙에 그 저지방, 저소금 이렇게 가니까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 채소 위주요. 플랜트 그 베이스드 밀이 되니까 이 대쉬 다이어트라는 게 최고로 그 좋은 다이어트라고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세한 내용을 보면은 전혀 그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놀랄 게 없다는 게 놀랍다라고 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일 그 대학교 예방연구센터 소장인 데이빗 그 캐츠 그 MD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 하면은 그 한 달에 몸무게를 빼는 것이 8파운드 정도는 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콜레스테롤, 혈압 같은 거 다 그 조정하면서 그 몸무게를 줄이는 데는 그 사실은 그 애킨스 다이어트가 최고지만 그대로 그 먹기가 오랫동안 먹기가 굉장히 힘드니까요. 그 밖에 이제 뭐 설탕이라든가 포화지방산 이런 것은 굉장히 나쁘고 지금 보면은 다이어트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마요 클리닉에서는 플렉시테리안 다이어트 이 플렉시테리안 다이어트라는 것은 채식주의이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 육류와 생선을 먹는 거. 이거 전해요? 저는 무슨 주의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채식이 더 맛있어서 채식을 먹는데 그렇다고 뭐 친구가 짜장면집 가자고 하면 짜장면집에 가서 뭐 돼지고기 있는 그 짜장면 그 소스도 먹고 그리고 뭐 또 뭐 한식집에 가면은 집에서 또 잘 안 해 먹으니까 생선구이도 먹고 집에서는 뭐 편하기도 하고 한 그 채식주의를 먹는데 이런 그 플렉서블하다에서 나온 것 같네요. 플렉시테리안 다이어트도 있고 그리고 그 베스트 웨이트 루즈 다이어트라는 것도 있고 베스트 다이어트 for healthy eating 이게 이제 대쉬 다이어트라는 겁니다. 그 베스트 다이어트 for healthy eating 줄여서 이제 대쉬라고 부르고 있는데 건강의 그 기준으로 한 거. 그러니까 뭐 몸무게를 줄이고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래서 이제 이 대쉬 다이어트라는 것이 심장과 그 심장에도 좋고 몸무게도 좀 이렇게 그 좀 유지를 시켜주고 어느 정도로 암 예방에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다 이제 하는 것이
이 대쉬 다이어트라는 것이라는데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즘은 뭐 인터넷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US News and World Report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고, 미국에서는 그 매년 4,500만 명이 다이어트를 한답니다. 몸무게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다이어트 종류가 38종류래요. 저는 거의 그 모르는 이름인데, 미국의 이 지금 말씀드린 대쉬 다이어트가 제일 좋다 하는 것은 영양학자, 내과 의사, 또 뭐 건강 전문가, 몸무게 그 전문가가 다 합쳐서 한 것인데, 도대체 그 나에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 하는 것은요, 개인에 따라서 조금 그 다르기 때문에 뭐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게 그 나에게도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대쉬 다이어트가 무엇인가 말씀드리자면 고혈압을 멈추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지방, 또 그 소금도 적게 먹고, 그리고는 이제 그 야채, 채식 중심. 또 하나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보니까 아이들이 그 피넛 엘러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때 그 피넛을 먹여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 피넛 그 엘러지를 안 겪을 수도 있다 하는 그 연구도 나왔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베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오늘 그 라스베가스에서 LG가 뭐를 하나 선보이는데, 이게 영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더군요. 월페이퍼 TV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이퍼처럼 얇은 거예요. 텔레비전이 두께가 2.6mm밖에 안 됩니다. 가벼워서 매그넷으로 벽에다가 붙일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이런 세상이에요.